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치의 고민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들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제 말투가 어눌하다면서 놀리시는 분들도 있었다니까요. 회의하던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웅얼거리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 자리를 더 망치게 돼요. 이런 고민이 들 때면 영화나 드라마 속 배우들의 말하기를 딱 보면서 야, 나도 저 배우들처럼 매력적이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대에서도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고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 멋있잖아요. 최근에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김지원 씨의 연기를 전달력이 진짜 좋다, 뭐라고 말하는지 다 들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동감. 그래서 지난번에 김수현 씨와 김지원 씨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을 성대궁합편이라고 해서 국내 최초 성대 시그널을 찍어봤는데 댓글로 김지원 씨의 이 정확한 딕션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김지원 씨가 왜 딕션이 좋은지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도 김지원 배우처럼 딕션이 좋아질 수 있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도 눈물의 여왕 어떻게 흘러갈지 매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현우랑 홍혜인 잘 되라. 자, 딕션이 좋아지려면 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뭐든 그렇죠. 무엇을 잘하려면 개념을 알아야죠. 저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발성, 두 번째 발음, 세 번째 말맛입니다. 자,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말했던 발성과 발음에 대한 건 오늘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었고, 이 모든 걸 다 다루려고 하면은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진짜 특강이 돼버려요. 막 30분, 40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좀 피곤하지 않겠어요? 핵심으로만 알려드리면 중저음의 목소리로 목구멍을 열어서 내는 발성, 그리고 자음과 모음을 잘 사용하는 발음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발음의 핵심이라고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딕션에 관련된 것 중에 말맛이에요. 자, 말맛이 뭐냐 하면은 얘네를 외워야 됩니다. 멜로디, 리듬감, 강약. 멜로디, 리듬감, 강약을 말하는 것을 말맛이라고 합니다.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말의 전달력과 매력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않겠습니까? 김지원 씨는 어떤 말맛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시면 이런 거에서 딕션이 결정되는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랑 결혼하면 평생 재벌 사위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지? 어때요? 좀 들리시는 게 있나요?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기도 하죠?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들어보죠. 그만 보냈지!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야, 약소해. 따박따박 할 말 너무 잘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전공이신 분들은 어떤 작품을 보고도 일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걸 보잖아요. 더 디테일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걸 보면서 계속 더 세부적으로 영감을 받고 자신의 작품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스피치 코치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을 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게 저의 유튜브와 영상 그리고 강의의 목적인데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순간부터 말하기가 엄청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그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라는 게 너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 스피치는 그런 것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스피치라는 건 삶의 그 자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학창시절에 국어책 읽기처럼 말한다 라고 하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지금 떠올려보면 그것만큼 딕션이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또박또박 말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발음의 전달력이 가장 좋은 거라면, 그게 걱정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안 할까요? 어색하기 때문이죠. 말 같지가 않으니까요. 기계적인 겁니다. 이 자연스럽게 말한다 라는 뜻은 말에 변화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MBTI로 따지면 저는 매번 다른데 INTP가 좀 나올 때가 많거든요. 너 T야? 네, 좀 T가 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INTP의 모습만 존재할까요? 어떨 때 저는 현실적인 S도 있고요. 또 F랑 T랑은 거의 5대5예요. I랑 E도 5대5예요. P랑 J도 진짜 거의 5대5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딱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연의 일부예요. 그래서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의 그럴 연자입니다. 스스로 원래 그러한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 계속 매번 변화하는 겁니다. 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무의자연. 그러니까 계속 변화무쌍한 것이 자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로 정해지듯이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매우 변칙적이고 재밌는 패턴을 지니고 있는 게 자연스럽다. 자,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만 그 다음부터 더 잘 보이고 들리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나랑 결혼하면 평생 재벌 사위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지?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말의 딕션이 좋아지려면 어딘가는 강조하고 어딘가는 덜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들처럼 아주 맛있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말하기가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실제 말할 때 이렇게 리듬감과 강약이 있거든요. 지금 방금 봤었던 이 영상을 강조한 포인트와 강조하지 않은 포인트를 표현해보면 굳이 나누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랑 결혼하면 평생 재벌 사위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디? 나랑 결혼하면 평생 재벌 사위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디? 어딘가에다 강조 주고 어딘가에는 약간 덜 강조 주고 어딘가에는 강조를 아예 안 주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0.5배속으로 들어보시면 더 훨씬 정확하게 들립니다. 나랑 결혼하면 평생 재벌 사위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지? 나랑 결혼하면 평생 재벌 사위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디? 지금 여기에서 나, 결, 평제, 사편, 살막해 뭐 이런 9글자 정도, 나머진 다 버리는 글자였고 9글자 정도가 살리는, 강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총 35글자 중에서 강조하는 글자는 몇 글자가 없는 겁니다. 강조하지 않는 글자가 26글자였죠. 더 강조하는 글자는 4글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의 감이에요. 이건 저의 감으로 한 거예요. 핵심은 이처럼 말하기에서는 어딘가는 강조하고 어딘가는 흘릴 줄 알아야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전달력마저 좋아진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또박또박 한 글자씩 말하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나랑 결혼하면 평생 재벌 사위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들리지만 매력적이지 않고 전달력 좋다고 표현 안 하죠. 나랑 결혼하면 평생 재벌 사위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디? 이렇게 하는 게 왜 듣기 좋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듣고 싶어 한다. 저는 수업 때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잖아요. 즐기는 거고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음악이거든요. 시청자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아도 푹 빠져들게 만드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은 음악가인 겁니다. 배우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하기 자리에서 많은 분들의 호감을 얻을 겁니다. 이와 같이 강약의 개념을 보니까 혹시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 스타 골든벨, 거기서 그 절대음감 게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네, 그거랑 비슷합니다. 노란 거 붓고 노란 거 붓고 노란 거 붓고 노란 거 붓고 노란 거 붓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강세를 주고 나머지는 버리죠. 이게 말맛의 핵심입니다. 노랑 거북목 할 때 노라는 글자를 살리니까 여기에 음도 높아지고 강세도 주고 글자를 더 길게 말해요. 나머지는 빠르게 치잖아요. 노랑 거북목, 노랑 거북목, 노랑 거북목, 노랑 거북목, 노랑 거북목, 이렇게 할 때 핵심에 힘주는 구간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 버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상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이상윤입니다 라고 하면 약간 더 배우 같은 말하기 같잖아요. 딕션이 좋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다음 영상들도 한번 봐볼까요?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야, 약소해.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야, 약소해. 약간 이제 조금은 감이 더 오시나요? 헤르키나 입점 포기하려고 해. 네가 애써준 거 잘 알고 고마워. 그런데 헤르만 회장이 우리 백화점과 계약하려고 했던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네가 가진 카드들 때문이잖아. 그동안 나도 욕심이 앞서서 그거 이용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건 이용해. 이제 이 장면이 김지원이라는 배우의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말맛, 발음, 표정과 같은 비언어가 다 좋으니까 보기가 너무 재밌고 몰입돼요. 반대편에 있던 전재준도 그랬고요. 박성훈 씨죠. 연기를 얼마나 잘하면 아직도 전재준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잘해요. 여기 살렸던 구간들 보면 헤르키나 입점 포기하려고 해. 네가 애써준 거 잘 알고 고마워. 그런데 헤르만 회장이 우리 백화점과 계약하려고 했던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네가 가진 카드들 때문이잖아. 그동안 나도 욕심이 앞서서 그거 이용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건, 이런 식으로 살리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전 이 지문한 거 보고 진짜 기본기 좋다. 물론 스피치 화술적으로요. 연기를 떠나서 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이제 보이지 않던 게 좀 보이시나요? 이게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연기학원에 처음에 가서 연기자들이 레슨을 받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말하듯이 해. 자연스럽게 좀 해, 자연스럽게. 이건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라고.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난 말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이 들어요. 무슨 철학적으로 빠지게 되죠. 근데 그 말에 함의하고 있는 많은 바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김지원 씨도 그렇고 막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 리딩의 실력이 지금 이런 말맛적인 훈련이 되어야 읽기, 국어책 읽기 같이 않게 되고 말하는 게 엄청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리딩 자체가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연기를 할 때던가 말을 할 때던가 그 갭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글을 읽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말하기 연습을 해놓으면 일상 말하기의 표현도 좋아지니까 그때는 그 선생님들이 말하셨던 것처럼 말하듯이 해라, 자연스럽게 해라 라고 하는 공식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반인 분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내레이션이에요. 내레이션이 부자연스럽다. 근데 내레이션 연습을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연기적 표현 같은 진짜 말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일상 말하기도 는다는 거죠. 김지원 씨가 이런 훈련을 굉장히 탄탄하게 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연기자 아니어도 마찬가지. 제가 연기 코치는 아니니까요. 누구나 할수록 말맛이 좋아진다고 보고, 이렇게 말맛이 좋은 것은 단순히 그냥 말 되게 멋있게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연기자들도 그 클래스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연기자다. 이런 구분을 해버리는 걸 보면은 말맛이 가지고 있는 힘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합니다. 물론 연기는 여기서 더 나아가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은 못하는데, 스피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치하는 건, 말을 맛있게 하는 것은 말을 자연스럽게, 말을 너답게 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이렇게 봐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지원 씨가 너무 잘하는 거죠. 자, 아까 영상 보면서 보이지 않던 게 보였으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즐겁게 봐주시기만 해도 이미 충분하고 실력도 늘고 있었을 거예요. 영상 보시고 나서 이 설명란, 아래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드릴 겁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인데요. 이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연습이 될 만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씨의 다른 영상과 그리고 딕션 연습하기 좋은 지문들, 이런 것들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편하게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했던 말입니다. 정확한 텍스트는 아닌데 취지는 이러했습니다. 진정한 철학은 춤을 추듯이 해야 한다. 그동안의 철학자들은 모두 춤을 출 줄 몰랐다. 예전에는 이 취지가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리에 팍 스치면서 영감을 주더라고요. 니체가 말하는 춤을 춘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의미가 즐거움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체가 봤었을 때 그동안의 철학자들은 철학을 학문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심각하게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과 동떨어지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니체가 원했던 철학은 현실과 떨어진 것이 아닌 현실 그 자체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를, 삶의 자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고난을 감내하는 훈련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는 결국 아름다운 춤을 추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한 연습이다,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처가 많고 환경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이었는데 스피치가 삶이 되고 나서부터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표현을 써서 서로 행복해지는 법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전이었으면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외면해왔던 일들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그런 용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의 뜻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이나 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봐요. 즉, 언어가 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더 성숙하게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좋아지면 서로 더 좋아지고 나 자신의 삶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춤추는 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말하는 게 정말 재밌는 거구나. 대화라는 게 무척 재밌는 거구나. 이 발표하는 것도 설레는 일이구나. 말하기라는 건, 스피치는 진짜 좋은 거구나. 이렇게 스피치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놀이라는 것, 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이런 황홀함을 많은 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니체에게 받았던 영감처럼 부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도 저의 이야기가 조금의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다음번에 만나요.